진우아, 어차피 우리 이거 이 조회 시간 챙겨주세요. 네, 네, 13분 정도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항상 이 사실은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박세훈 기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참 이 사실은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 해드리다가 살짝 조금 쉬었어요. 네, 박세훈 기자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도 있고 좀 이래가지고요. 약간 이제 정비하는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정비를 마치고 다시 박세훈 기자가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코너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활성화 시켜야죠. 네. 박세훈 기자가 힘이 없으시네요. 오늘도. 네. 네, 요즘 박세훈 기자가 계속해서 하시는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뭐가 정말 진실인지 궁금해하시는 것들 대해서 이제 열심히 취재해서 사실이 뭔지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코너입니다. 팔뉴스를 통해서 항상 먼저 방송이 되고요. 다음에 팔뉴스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을 유튜브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왜 박세훈 기자가 원래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네, 오프닝하고 박세훈 기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박세훈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박세훈 기자가 과연 논문 표절이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씩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박세훈 기자가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박 기자, 이제 지금 이제 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논문 의혹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석사 논문도 그렇고 박사 논문도 그렇고 둘 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짧게 좀 부연해드리면 이게 어쨌든 표절에 대한 보도인 만큼 네. 제가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출처도 좀 말씀드리는 게 네, 그렇죠.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라고 하는 민간 기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그 미디어워치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끔 이제 여러 공직 저 장관 후보자들의 논문을 실제로 검증을 하고 또 보도를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들은 이미 2015년 이전에 그 해당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서울대가 박사 논문에 대해서는 표절 여부를 한번 훑어봤고 네. 석사 논문은 아직 살펴보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안을 어제 보도를 했던 이유는 그냥 이제 보도를 그러니까 보도를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표절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맞는지 이제 실제로 이제 논문과 그 표절 논란이 있는 그 문헌을 또 비교도 해보고 실제로 출처도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게 사실인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뒤에 이제 보도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에서 제기된 의혹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의혹을 우리 박세훈 기자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보도를 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어제 나갔던 그 시즌 좀 보면서 네. 근데 저 논문이 나오기 2년 전에 단행본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색 표지로 된 단행본인데 저게 이제 구소련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 구소련에 대한 단행본에 아마 36페이지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지금 보시면 문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 생산연합은 맞네요. 뭐 본래 공업성과 기업 사이에 존재하던 뭐 이렇게 해서 문장이 거의 똑같은데 네.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저 빨간색 그 표지의 저 단행본 저기에서 한 6부분 정도를 네.
표현을 살짝 바꿔서 음. 박사 논문으로 가져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6부분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6문장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덩어리가 6덩어리라는 거예요. 6덩어리죠. 네, 그러니까 네. 한 부분이 뭐 한 두세 문장, 한 2문장 될 때도 있고요. 음. 뭐 한 문장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만약에 근데 이게 네. 뭐 인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네, 그럼 네. 출처 표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출처 표기가 문제인데요. 출처 네. 표기를 아예 안 했으면 그건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내 거인 것처럼 한 이제 좀 중대한 그 표절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기준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근데 출처를 아예 표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한 번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저도 아까 좀 전에 보신 그 논문 문장 똑같은 부분, 네. 그거는 각주를 다음 장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장이요? 네, 87페이지가 베낀 거다. 그러면 네. 88페이지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 인용했던 부분에 대한 출처를 독자나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좀 인지하기가 어려웠었겠네요. 그러니까 모르고 읽는 사람은 그 문장은 그냥 논문 김상곤 후보자의 문장이다. 그렇게 이해할 만한 사안이죠. 네. 네. 근데 어차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서울대가 여기에 대해서 뭐 조사 결과가 나온 부분이죠. 네, 이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가 네. 이걸 이제 서울대에다가 제보를 했습니다. 네, 방금 왜냐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보를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14년인가요? 지방선거를 할 때 네네. 김상곤 후보자가 그 당시에 경기 도지사 예비 후보로 이제 네네. 등록을 하면서 오래 전에 연구 성과긴 하지만 사회 공인이 되려는 자, 중요한 관직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대 측에서 예외적으로 네. 오래 전에 논문이긴 하지만 이제 심사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박사 논문이 92년도에 네. 나온 거니까 거의 25년 그렇죠. 25년 전이죠. 25년 전이죠. 그렇죠. 네. 25년 정도 전인데 이제 심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네. 그때 결과를 보면 지금 CG가 넘어간 것 같은데 리와인드 한번 가능한가요? 많이 넘어가셨군요. 한 번 더요. 네,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9개 문헌에서요. 네. 아까처럼 44부분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인용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각주가 엉뚱한 데 달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주가 엉뚱한 데 네. 달려있다.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기는 했는데 네. 인용한 부분 바로 밑에다가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읽는 사람들은 그게 김상곤 후보자의 문장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CG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그 판정 결과를 설명한 문장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문단 등의 출처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출처를 아예 안 밝힌 건 아니고 네. 다른 문단에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구 부정 행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표절은 아니지만 네. 연구 부정은 아니고 부적절 행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그러면 뭐 이거는 그러면 약간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표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렇죠. 그럼 이게 표절이라는 거야? 응, 네. 표절 아니라는 거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이라는 내부 규정에 봐도 네. 표절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절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네. 저렇게 외부에서 표절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심사 결과를 내놓을 때도 네. 표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 부정 행위다, 네. 연구 부적절 행위다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요. 네. 우리 박 기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통상적으로 봤을 때 표절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부터는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서울대는 표절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네. 저희가 봤을 때, 또 제가 봤을 때는 네. 연구 부적절 행위라는 거는요 경미한 표절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미한 표절이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표절은 표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이게 왜 왜 그런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드리냐면 네. 이게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네. 과연 연구재단요. 과연 표절이 뭐냐. 네. 그래서 연구한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네. 이런 책자가 하나 있네요. 지금 아마 뭐 조금 조그맣게 보이셔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이걸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박세용 기자가 표절이라 경미한 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데요. 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 안에 표절이 과연 뭐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절의 유형 그리고 표절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네.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 논문처럼 출처 각주를 엉뚱한 곳에 달아놓은 경우도 네. 표절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문장을 쓸 때 인용 분량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20문장을 인용했다. 근데 각주가 첫 번째 문장에만 달렸다. 그럼 뒤에 있는 19문장은 읽는 사람들은 이거는 논문 저자의 문장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인용 후 표절이라고 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표절이라고 지금 돼 기준으로 있습니다. 보면 표절이다. 네네. 지금 이제 우리 박세용 기자가 쭉 얘기할 때 보면 항상 전제로 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이라는 전제를 항상 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죄송합니다. 석사 논문 얘기 좀 마무리하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궁금증을 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사 논문을 일단 경미한 표절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석사 논문은 어떻습니까? 석사 논문. 네, 석사 논문 보시면 네. 그 CG 플레이 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좀 넘어가 볼까요? 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 부분이 후보자의 석사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석사 논문은 박사 논문 쓰기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82년이네요. 1982년에 썼고요. 역시 네. 서울대에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분이 왼쪽에 보시는 지금 저 문헌이 문헌이 네. 김광두라는 분이 저 석사 논문이 나오기 2년 전에 그러니까 1980년에 쓴 단행본입니다. 네. 근데 오른쪽에 나온 세 문장은 지금 뭐 나눠놓긴 했습니다만 저게 이어진 문장이거든요. 네. 저게 거의 왼쪽 문헌에서 한 단락과 거의 똑같습니다. 한 단락이 똑같다. 네네네. 네. 근데 서울대가 지금 표절로 보는 기준이 네.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베꼈을 경우에 물론 출처 없이 네. 베꼈을 경우에 연구 부정행위 예, 표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저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3개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물론 아까 박사 논문처럼 출처는 밝혔어요. 출처는 밝혔다. 네네. 근데 출처도 마찬가지로 저 문장마다 혹은 저 30페이지 밑에다가 밝힌 게 아니라 33페이지에 밝혔습니다. 아, 똑같네요. 박사 네네. 논문 너무 똑같네요. 네. 왜냐하면 이 인용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30페이지만 인용한 게 아니라 33페이지에도 인용한 게 사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페이지마다 각주를 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뭐 논문을 그랬을 쓸 수도 때? 있죠. 네. 뭐 제가 논문을 썼을 경우에도 3페이지를 연속으로 인용을 했다. 그럼 페이지마다 각주를 달기가 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달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뭐 서울대의 저 심사 결과에도 아까 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92년 그러니까 예전에 논문 작성 관례에도 언급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들 그랬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석사 논문 같은 경우도 그 출처 표시에 문제는 있었지만 저게 이제 지금 표절이다 혹은 뭐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시점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거에 잣대가 좀 강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이 뭐 이 정도면 그냥 용인하고 넘어갔을 건데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이렇게 잣대거나 기준이 엄격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논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년 전, 그러니까 김상곤 후보자가 논문을 작성했던 25년, 30년, 35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뭐 일각에서는 대부분 이 정도 출처 표기는 용인대에 왔던 거다. 이 정도로 이렇게 출처 표기를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거는 뭐 대부분 그래 왔다라는 주장이 또 있고 반대로 그때도 그렇지 않고 출처 표기는 워낙 기본인 거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논문 작성에서는 되게 꼼꼼히 잘 해야 되는 거다. 그때의 기준을 봤어도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이거는 옛날 기준, 예전 기준을 봤을 때 뭐 그때는 이럴 수 있다라고 용인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연구진실성 검증센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출처 표기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하는 부분이 100군데가 넘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00군데가 넘는다. 네, 그러니까
박사 논문처럼 출처 표기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네. 워낙 듬성듬성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야당 쪽에서도 이거는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네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청와대에서는 인사 발표하면서 그 나름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네. 분명히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한번 그 지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번 이슈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용도 네. 충분히 인지가 됐을 텐데 청와대에서는 크게 이게 문제가 될 수는 뭐,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냥 전에 들은 바로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논문 표절 이 논란은 워낙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후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예, 다른 장관 검증과 함께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루다가 지난 일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김상곤 후보자의 그 논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저 지난주부터 계속 논문을 봐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후보자 발표 나고 이제 어제 바로 방송을 했던 건데 뭐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혹시 네. 박 기자 이렇게 주변에 아마 취재하시면서 학계에 있는 분들 한번 연락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 정도면 그때 그 시절에 공부했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좀 용인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용인해도 된다?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조금 과하다? 어떤 분위기가 좀 감지됐었나요? 그뭐 참 어렵죠 질문이. 그 뭐 말씀하시는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저도 그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표절이 맞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논문에 출처 표기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네, 그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그 시대 논문 썼던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썼느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네, 아마 또 이 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 절차가 분명히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청문회에서도 이 논문 표절 문제가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를 거고요. 공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박세영 기자가 딱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김 후보자의 논문은 표절이다라고 공격이 이어질 것 같고 또 오히려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또 방어 논리로 계속해서 아마 평행선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아마 청문회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문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한 좀 가지 더 있습니까? 네, 덧붙여드리면 네. 저희가 일단 석박사 논문은 뭐 살펴봤고 네. 이제 김 후보자가 학술지에 기고한 글도 좀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글들이 이제 오래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3건을 이제 논문 표절 분석하는 업체에 이제 의뢰해서 오늘 오전에 그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학술지에 게재된 글 3건에 대해서 저희 이 사실은 팀이 이제 한번 의뢰를 해봤는데 전문기관에 뭐 이상이 전혀 없다. 네. 1999년 그리고 9년. 제가 연도까지는 제가 지금 90년대, 갑자기 뭐 정확하게 2000년대 기억이 뭐 안 나는데 이 정도 비교적 최근 글에 최근 대해서도 글에 한번 대해서는 살펴봤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일단 오늘은 우리 죄송합니다. 기침이 날라 그래서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이 박세영 기자와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2017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 전에 김상곤 후보자가 작성했던 논문은 분명히 일부 표절의 가능성과 표절로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경미한 표절로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경미한 표절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지금 기준입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용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계속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청문 절차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있게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정리해 볼까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오늘은.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박세훈 기자와 이제 또 이제 팀이 꾸려졌습니다. 이 사실은을 비롯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볼 수 있는 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8시 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은 코너를 진행을 하고 나면 다음날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조금 더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혹시 뭐 궁금한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유튜브에도 뭐 댓글 달지 않나요? 네, 댓글 그렇게 달죠. 물어보면 만약에 되는 거 뭐, 아닌가? 뭐 메일을 보내고 싶다거나 뭐 이럴 때는 공식 루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일이요? 네. 아, 메일이 그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 예, fact@sbs.co.kr이요. 네, 거기로 혹시 보내주시면 돼요. 뭐 궁금하거나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fact@sbs.co.kr입니다. 이쪽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